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정읍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전환점이었었죠. 네네. 예, 아마도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탄생이 못 됐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그렇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좌파들이 요즘도 보면은 아주 교묘히 위장 전술을 많이 쓰지 음, 않습니까? 그 공산 좌파의 생리가 아주 트릭을 많이 쓰는 그런 주의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 이미 먼저 북한에는 소련의 비호 아래 북한에서 어떤 정권을 형태를 갖춰놓고 전혀 자기네는 안 한 것처럼 우리한테 음, 그렇게 위장을 해서 뭐 같이 뭐냐 참여하라는 식으로 하면은 하면서 오히려 소련은 남한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공산국가로다가 세우려고 그렇게 뭐랄까 음, 작전을 했죠. 네네. 모스크바 삼상회의니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가 이렇게 근현대사가 이렇게 흘러오게끔 된 아주 중요한 그때그때 국제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네. 거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이 우리 남한까지 아주 자기 휘하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눈치를 채고 읽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정읍선언을 가지고 저 좌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되는 단초가 됐다 그러는데 음, 반대죠, 오히려. 그렇죠. 네. 예. 뭐 저들이 얘기하는 좌파로다가 어떻게 한 나라가 됐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예. 그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네. 정읍 선언이라고 하면 찾지를 못해요. 예. 정읍 예. 발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예. 정읍 발언 이게 폄하한 거죠. 네.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전국의 큰 도시를 다니면서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투어 투어. 네. 비슷하게, 예, 아 이게 비슷하게 남선 하셨는데, 순행이라고 해가지고 나 네네, 이게 그렇죠. 뭐,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남선, 그러니까, 어, 그, 그때 우리가 조선국으로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조선 왕조가 음.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음. 남쪽에 조선이라고 남선이라고 아, 이렇게 남조. 지칭을 그래서 예, 북한에서 예. 부른 남조선 이게 네네네. 그게, 예, 아, 예. 그리고 그거였군요. 정읍에서 그런 선언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정읍이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동학 농민운동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1894년인가 그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이 거기 고부 군수, 지금은 이제 음. 정읍 안에 이제 고부가 있었거든. 정읍 그 언저리에 고부군이 있었죠. 근데 거기 조병갑이가 아주 그 농민들을 수탈하고 아주 압정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초지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민주화랄까 있던 그런 그 농민 의식이 깨난 곳이 그 고부 음. 그쪽이죠.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식으로다가 농민들이 네. 수탈을 당하고 뭐 그냥 견디다 못해갖고 그냥 목숨을 걸고 일어난 것이 동학 농민운동인데 그때 고종이 일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동학군을 그냥 섬멸했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숨어서 이어져 온 그 뜻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천교 나중엔 천도교까지 이제 쭉 우리 뭐야 우리
고유 종교로까지 된 그 내력이 거기서부터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천교 네. 여기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저기 정읍에 부호들이 어떤 돈 있는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정읍이라 그러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아주 큰 그 뭐랄까 재정 지원했던 곳이 저기 뭐야 그 보천교였습니다. 보천교도 이제 일반 그 농민들도 있고 또 뜻 있는 지주들 돈 있는 저기 일부 저기들이요 몰래 몰래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 어쨌든 해방이 되고 네. 와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정읍선언을 하신 거죠. 뜻 있는 곳에서요. 네네. 그냥 뭐 유래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고종의 왕정을 반대하고 우리도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사형당할 뻔했는데 어디 그 무렵에 어떤 뜻 있는 독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명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신 거죠. 네. 그 이후에 이 그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는요. 하와이에서 나름대로다가 거기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던 그 뭐냐 그때 그 조선에서 배 타고 가서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예라 그럴 때나 뭐 팔려가는 그런 사람 식으로 다 갔지만서도 거기에 가서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그분들한테 깨우쳐 준 거죠. 민족 정신을 깨우쳐 줘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게 협동농장 비슷하게 막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서 어떤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훈련을 하와이에서 하셨죠. 네.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까지 또 하와이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이력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노력을요 잊고 있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다른 말 여기서 하면은 오히려 될 것 같으니까 랑님 오늘 준비 잘 해가셔가지고 예. 자 이게 조금 전에 그 김인성 사무총장님 저 목소리만 들려들어서 좀 난감했는데 지금 이게 포스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저 공동 대표님들하고 공동 대표님들 맨 마지막에 안경 쓰신 분이네요. 김인성. 뭐 공동 대표 박명수님. 아직 그 연배가 그리 많으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 공동 대표님들하고 이 맨 끝에 이게 사무총장 김인성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얼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그 호남이라 그러면은요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편향된 그런 걸로 느끼는데 사실은 그 모든 그 호남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 그걸 분명히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 놔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광주에 여러 가지 뭐 예전에부터 광주의 그 뭐 음악적인 문제 뭐 그런 그 행사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축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광주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고 뭐 최근에도 몇 번 이제 갔는데 그 광주에 가보면 이게 식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식당의 주인들이 맞장구를 막 쳐줘요. 이거 뭐 이게 전라도가 이게 큰 문제라고 지금 뭐 이게 뭐 사실 선거 때만 되면 말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그게 표로서는 도저히 뭐 안 보이니까 그분들이 그래 내가 지금 표도 안 보인다요. 내가 지금 표도 그런 그 심리는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은 아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사고방식도 서서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요즘에 그 야당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뜻있는 호남 사람들은 저건 아니다. 정치가 저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저는 요즘 그 이재명 이하 그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오히려 국민들을 깨우치는 한 계기가 되지 않나. 저들이 저렇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나라를 뭐 책임지고 있는 뭐 야당도 결국은 반은 나라 정치를 책임지는 저기죠.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 저 야당의 그 장점을 야당의 장점이라는 거는 야당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10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님께서 제가 이게 내일 이 또 일찍 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까 서울님께서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짧게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바대로 제가 내일 정읍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 일찍 그리고 지금 많은 걸 또 장비들을 또 챙겨서 여러가지 행사장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임무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임무 완수하려면 오늘 이게 아주 강한 이 시뮬레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가지 장비들을 모든 게 완벽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라이브 데스크를 쉬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읍에서 방송의 문을 다시 열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행사, 어떤 행사인지 락TV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읍에서 서울까지 기본적으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 방송은 토요일 저녁 방송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정읍에서 어떤 시기든 방송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진행의 최락이었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 리얼 라이브 락TV.